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도 광주와 전남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광주의 자가격리자는 2,000명에 육박하고 하루 2,000건의 진단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담당하는 보건 인력은 주당 100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보건소 직원이 탈수로 쓰러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자가격리자의 집 앞에서 보건소 직원들이 방호복을 입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무더운 날씨지만 집을 방문할 때마다 방호복 입고 벗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소리를 내야 목젖이 잘 보입니다. 네. 잠깐의 진단검사였지만 손과 이마에는 이미 땀이 흥건합니다. 이날 2명의 직원이 검사해야 하는 자가격리자는 11명. 검사를 하루 만에 마치기 위해 점심시간도 반납한 채 일에 몰두합니다. 입고 벗고 하는 것도 힘들긴 한데 일단 입고 나면 그 안에 공기가 잘 안 들어오니까 굉장히 땀이 많이 나고 더위 때문에 실은 힘들어요. 광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7개월이 지나면서 방역, 보건 인력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70여 명 남짓한 이 보건소 직원들은 주당 최대 150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선별진료소에서 일하던 40대 직원이 탈수 증세로 정신을 잃어 병원에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다른 직원의 업무 강도를 고려해 사흘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검사를 오전에 검사를 하다가 쓰러졌었는데 우선 응급조치로 열을 식히고 체온을 좀 떨어뜨리게 만들고 각 자치구의 선별진료소와 검체 조사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방역과 보건 담당 직원은 560여 명 남짓. 이들이 관리하는 자가격리자는 광주에 1,900여 명에 이르고 하루 최대 2,000건의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담당 직원들의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광주시는 전직 의료인을 상대로 자원봉사단을 모집하고 나섰습니다. 주말에도 그런 경우에는 선별진료소를 운영을 하거나 또 이동해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굉장히 선별진료소에 대한 인력이 과부하되고 있는. 잠잠해진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광화문 집회와 성림 침례교회를 중심으로 3차 유행에 이르면서 코로나19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인력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반년을 넘기자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집합 금지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러다 골목 상권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계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채식 뷔페 식당이 점심 식사 시간인데도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광주시가 지정하는 집합 금지 대상 업소가 됐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손님이 줄어든 것도 모자라 영업을 중단하는 상황이 되면서 식당 주인은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임대료에다 직원 급여까지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이 고정비가 들다 보니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폐업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접어야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 아닌가.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있네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이 발동되면서 광주 지역 시설 상당수가 이렇게 집합 금지 대상이 됐습니다. 고위험 시설뿐만 아니라 공연장과 실내 체육시설 등이 추가로 포함돼서 광주 지역에서만 무려 35,700여 곳이 강제 영업 중단 조치됐거나 집합 제한 명령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뜩이나 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영업조차 할 수 없게 되고 행정명령 대상 기준도 모호하다 보니 소상공인들의 불만과 반발이 거세졌습니다. 지금 민원인하고 우리가 해석 차이가 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주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시는 집합 금지 대상 업소 선별 과정에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추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험도 등을 재평가해가지고 차후에 이런 행정조치를 할 때 이런 부분을 반영해가지고 좀 더 형평성 있게. 특히 대형 마트나 아울렛 등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집합 금지 명령 대상에서 빠지면서 어렵게 버텨온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고통과 피해를 오롯이 떠안고 있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이렇게 자영업자들과 서민들의 고통이 심해지자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자체 재정으로는 여력이 없고 정치권에선 선별지급과 전국민 지급을 놓고 의견이 갈려 있는데요.
중요한 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광주 시민들은 두 차례에 걸쳐 현금 형태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광주시 재정을 동원한 긴급 가계 생계비였고 다른 한 번은 정부가 추경을 일으켜 전 국민에게 지급한 긴급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광주시 30만 가구에 지급된 생계비는 1,000억 원, 광주시 전체 60만 가구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던 지원금은 광주에서 코로나 3차 유행이 진행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금 너무나 절실합니다. 하지만 광주시에는 시 자체적으로 동원할 재정적 여력이 없습니다. 이미 지난 4월과 5월 재난기금을 통해 긴급 가계 생계비로 1,000억 원을 사용해버려 올해 초 1,174억 원에 달했던 광주시 재난기금은 이제 164억 원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주시는 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을 시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추석 전에 지급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원 대상과 수준은 여야와 협의해서 결정하되 지방재정과 연동하지 말고 중앙정부 책임하에서 지급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와 정치권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지원 대상을 놓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느냐,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선별 지급하느냐를 놓고 여야는 물론 여당과 정부, 자치단체장끼리도 주장이 분분합니다. 코로나 4차 추경이 편성돼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인지 총선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에 쏠린 시민들의 관심이 무겁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전남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1차에서 음성이었다가 재검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가 전체 14%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146명 가운데 1차 음성 판정을 받은 뒤 2차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가 전체 14%인 21명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2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들은 지역 감염 18명, 해외 유입 3명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실력 행사가 길어지자 정부가 정책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남에 의대를 신설하는 일이 불투명해졌는데요. 의사들의 집단 행동 때문에 지역민들의 수건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보도에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역 공공의료와 기초 특수 전문 분야 의학 발전을 위해 최소 4,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정부와 정원 확대가 아닌 지역병원 환경 개선과 의료수가 정상화를 주장하는 의협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된 건 지난달 21일.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휴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위기부터 극복한 다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시 논의하자며 정책 추진을 중단한 겁니다. 그러나 전남 지역 의대 신설 논의 역시 무기한 연기된 상황에 지역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의사들이 아주 이기적이고 못됐어요. 그 요 밑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라고. 병 들면 서울로 가야 되고 서울까지 가다가 죽고 여기도 의대가 하나 있어야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도내 의대 신설을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이던 지역 관계자들은 일단 조심스럽게 사태를 관망하는 분위기. 의대 신설 절차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 속에서도 논의의 향방을 지역에 유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의정협의체가 신설되면 지역별 맞춤 정책을 새롭게 논의할 가능성이 높은데 10년이면 떠날 지역 의사제보다는 의대 신설의 명분을 확고하게 다져야 한다는 겁니다. 의과대학이 있는 부속 병원을 만들어줘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고,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이 만들어지면 여기는 지금 전공의 등 이런 사람들의 중요한 취업 장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취업을 하고, 그래서 이 지역의 의료 서비스도 확충하고. 하지만 당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하고 전공의 집단 휴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도 없어 지역 내 의대 신설 논의가 재개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희환입니다.
일주일 만에 또 태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 마이삭은 지난번 바비보다 더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농가와 양식장에서는 바비로 생긴 피해도 복구되지 않은 상황이라 걱정이 큽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드넓은 들녘에 벼가 옆으로 누워버렸습니다. 나락이 여물어 무거워진 벼 이삭들이 태풍 바비가 몰고 온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힘없이 쓰러진 겁니다. 벼 알맹이가 검게 변하는 흑수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농민들은 일주일 만에 또 다가오고 있는 태풍 마이삭에 벼농사를 완전히 망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예, 저번 바비 태풍이 인해서 흑수포 피해가 좀 다소 발생을 했는데 또다시 큰 태풍이 온다니 걱정이 상당히 심하게 됩니다. 배들이 곳곳에 너부러져 있습니다. 태풍 바비의 강풍에 40% 정도의 배가 낙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또 올라오면서 그나마 남아있는 배들도 수확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전 태풍에 배가 많이 떨어졌고요. 앞전 바람에 꼭지가 많이 흔들려가지고 또 태풍이 온다니까 걱정이 많네요. 양식장 어민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태풍 바비로 입은 양식장 피해 복구도 아직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복구하려면 최소 10일, 15일 정도 걸려요. 복구도 안 된 상태인데 걱정이 대단 같습니다. 태풍 바비로 한 차례 피해를 입었던 농민과 어민들은 태풍 마이삭이 큰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전남대병원 소속 전공의 대부분이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전남대병원 소속 전공의 310여 명 가운데 90% 이상인 280여 명은 어제 사직서를 제출하고 무기한 진료 거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아직 사직서는 수리하지 않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정부 간의 논의를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대병원 소속 전공의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진료 거부는 이어가고 있어 수술 등의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광주를 방문해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민주당 최고위원에 선출된 염태영 수원시장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난 20대 국회에서 심의조차 받지 못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염 최고위원은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내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전국에서 전두환 미화시설물을 철거하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인천시 연수구 흑륜사 정토원에 설치된 전두환 글씨 현판이 최근 교체됐습니다. 지난 5월에는 전 씨가 쓴 대전 현충원의 현판과 헌시비가 교체되는 등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전두환 미화시설물 10여 곳이 철거됐거나 교체 검토 중이라고 5.18 기념재단은 밝혔습니다. 기아자동차에 채용시켜주겠다며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교회 목사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는 기아자동차 공장에 생산직 직원으로 채용시켜주겠다고 구직자들을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50대 교회 목사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도 공범에게 속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범죄 피해액 일부로 A씨가 이득을 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에 대해 출국을 금지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42살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8시 15분쯤 아내가 운영하는 광주 북구 용두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자신의 SUV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면허 취소 중치 상태였던 A씨가 아내에게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 합격자 가운데 70%는 재수생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대와 조선대가 2020학년도 의대 합격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남대 의대 합격자 125명 가운데 재수생은 88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습니다. 조선대 의대도 재수생 합격자 비율이 69%에 달했습니다. 특히 정시에서는 재수생의 비율이 더 올라가 전남대가 88%, 조선대는 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가 고층 빌딩이 들어선 도심에 바람길 숲을 내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도시 외곽의 산림에서 만들어진 찬바람을 도심으로까지 연결해 도심의 열기를 식히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도시 바람길 숲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비 100억 원과 시비 100억 원 등 모두 2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조성될 예정입니다.